소개를 한 번 더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뭐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 또 저희는 뭐 망각의 동물이니까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엄청난 세세한 기록을 도와주신 선미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라고 하고요. 뭐 직장 생활 포함해가지고 지금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 뭐 경력으로는 한 10년 조금 넘게 하고 있고, 번아웃도 다수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은미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음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제가 약간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이제 재밌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제 화면상에 밑에 계신 대용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제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네, 시계 방향으로 네, 민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직장인 박민수라고 하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 김은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은혜라고 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타이밍 좋게 부회님이 들어오셨네요. 부회님은 아직 이제 되나 보다. 부회님 네, 목소리 됐어요. 들리죠? 네, 들려요. 네, 부회님 이제 저희 자기소개하고 있었는데 딱 네. 부회님 타이밍이었어요. 부회님 화면이 90도네요. 90도 그쵸?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볼게요. 진짜? 네. 있나요? 네. 네. 부회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8살 직장인 전부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 자기소개를 들어봤고요. 저희 그럼 오늘 이제 그 전문가로 참여해주신 권엄지 상담사님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닥토닥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응소거 안 해놓을게요. 상담사님. 네. 저희가 네. 오늘 그 메인 질문이 조직 속에서 그럼 우리가 퇴사할 건 아니니까 뭐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뭐 하시는 분 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퇴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조직 속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개인의 자아 실현을 하면서 이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하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도 대환영이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회사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좀 대표의 입장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상담사님, 네, 저희 지난주 대화했던 거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셨죠? 네, 살펴봤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참 이제 상담사님도 일종의 뭐 직장인이시겠지만 네, 같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또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또 같은 직장인으로서 또는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길게? 간단하게 길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이제 다들 사는 게 고만고만하구나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크게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뭐 이제 개인 사업의 외로움이라든지 뭐 워라밸 아니면 뭐 기업 내 소통이라든지 뭐 개인 성장, 삶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뭐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방법들이 더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회복 탄력성을 좀 키우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회복 탄력성 되게 많이 네. 나오는 말인데 회복 네. 탄력성이 어떤 거죠?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몸의 근육을 키우면 뭐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살이 덜 찐다든지 아니면 몸이 튼튼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란 내가 어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이런 역경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럼 이게 상처를 아예 안 받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를 네. 받았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받고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고통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아, 네, 그 상담사님이 이제 좀 많은 상담을 해오시면서 네. 저희 같은 이런 직장인들의 상담 건수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좀 비슷한 사례라던가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또 회복 탄력성 관련된 사례들도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기업 조직 내에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집단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집단 안에서 다 녹아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따로 이제 대표님들 집단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듯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라도 힘들 수는 있지만 이 회복 탄력성을 조금 성장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일어설 수 있고 이 번아웃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또 회복 탄력성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질문인 조직 속에서 그럼 개인의 자아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는 이거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좋으니까 네, 오늘도 그러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네, 오늘도 지난번처럼 네, 자신 있게 나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다르네요. 지난주는 되게 손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은 반응 보여주신 은미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주제가 이제 개인의 자아 실현이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직장을 옮긴 지가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3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전 직장은 이제 워라밸이 없는 직장이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저녁 시간을 획득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직장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 직장에서 있는 이 시간 동안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 말하잖아요. 뭐 부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전형적 좀 아니겠지만 좀 그런 부캐적인 활동도 좀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 이 회사에서 거의 3년 차인데 그 사이에 되게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스터디 겸 이런 활동들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적인 비중이 이제 7대 3이라고 했을 때 회사가 7이고 이제 그 외에 자아 실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3이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부캐라고 하더라도 좀 부족한 느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질문에 기업과 개인의 성장과 자유가 상생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질문을 보면서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랑 이제 기업의 일이랑 같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한테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보면서 계속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저도 이제 일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대표로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좀 이런 연장선에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밤새 일을 해도 그런 힘든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은미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좀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지금 업무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아,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은미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네. 잠시 후에도 또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은미님이 혹시 다음 분 이렇게 지목을 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바로 밑에 계신 선미님. 아, 네, 선미님. 네, 선미님. 원래 이제 선미님은 이제 기록자셔서 기록 활동에 이제 집중을 좀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선미님도 이 모임에 굉장히 좀 참여를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선미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방금 그 수영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대표다 보니까 뭐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조금 자유로운 점에서는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좀 제약이 좀 덜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활동에 따라서 어떤 뭐 매출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좌지우지가 좀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자아실현보다는 확실히 회사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휴일에도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근데 처음에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뭐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이런 루틴이 없다 보니까 루틴을 정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아실현은 고사하고 내 시간의 어떤 그 소중함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아, 분리가 되지 않는 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엉망이 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아실현보다는 자꾸 도피성의 어떤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 말고도 사실 여행 말고는 별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성격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어떤 뭐 모임에 나가거나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주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의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굉장히 거대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100% 공감해요. 선미님도 약간 그런 거죠. 그럼 선미님도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하셨겠지만 이제 하시고 계신 3.14를 예를 들면 3.14는 내 회사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경계가 없다 보니까 내가 3.14고 3.14가 내가 되고 그렇죠, 어느 그렇죠. 순간 열심히 일하면 이게 나한테 분명 도움은 되는 거지만 어느 순간 이게 자아실현과 조금 거리가 멀어져서 좀 약간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약간 뭐 CSR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수익금 일부로 뭐 영화제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작가들과 뭐 콜라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자아실현을 좀 대체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회사랑 나랑 분리가 안 되는 어떤 회사 차원에서의 자아실현이지 개인적 인생에 대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아, 소확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연결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진짜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 3.14는 매년 그 국제 영화제 같은 곳, 그 독립 영화제 같은 곳에 기부를 하고 있죠. 네, 네네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선배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들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까 봐
일단 여기서 한번 좀 짧게 한번 가볼게요. 선미님 다음 분 한번 지목을. 네, 역시 이제 자영업을 또 하고 계신 그 대용님께 네, 넘기겠습니다. 네. 대용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대용님 되게. 저는 사실 선미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히 크게 할 말은 없는데 되게 선미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진짜 뭐 직원 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제 생활과 뭐 사업에 약간 경계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좀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뭐 큰 변화라든지 이런 게 와도 약간 회사라는 어떤 그 프로텍션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외부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돈을 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코로나도 솔직히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어떤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런 세상이 워낙 진짜 뭐 갈수록 더 급변하고 갈수록 더 예측이 좀 불가능해지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자기 성장을 위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책도 가끔 시간 나면 읽지만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다양한 좀 더 인제 한정된 어떤 제 동선에서 살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세상과의 좀 그 세상을 좀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뭐 좀 유튜브도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뭐 가짜도 있고 뭐 제가 좀 받아들여야 될 정보도 있고 좀 선별도 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세상의 어떤 변화에 좀 발빠르게 맞춰가려면 아무래도 뭐 그런 어떤 매체들을 좀 자주 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뉴스 보는데 한 1 시간 정도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1 시간 정도 뭐 세계라든지 뭐 국내라든지 뉴스를 보고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트렌드 같은 거에 훨씬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계발이 어떻게 트렌드가 변해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시야나 안목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공부,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이상입니다.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네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네.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뭐 한다고 해서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사실 워낙 이제 뭐 세상이 급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알기로는 진짜 열심히 사시고 자아 실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이제 대웅님도 정말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역대급으로 자아 실현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대웅님은 지금 김해에 직원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직원 입장에서는 그 김해 그 사업장이 조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직원을 위해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혹시 좀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 봤었는데 솔직히 뭐 저희가 이제 뭐 입사 지원서에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래. 그 입사 지원 동기를 쓰잖아요. 네. 솔직히 다들 뭐 돈 벌려고 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돈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후 근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그 규정을 다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오버해서 근무를 하게 돼도 이제 돈을 더 받게 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그냥 야근을 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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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한테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뭐 일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주게 하고 음. 뭐 돈이죠, 돈. 음. 그러면은 이제 성과제로 가고 돈을 거기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보상을 뭐 돈으로 준다 이러면은 뭐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돈을 더 벌려면은 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뭐 이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본인이 원해서 추가 근무를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칼퇴가 가능한 구조네요. 아 그러니까 칼퇴를 하면은 다른 분이 이제 그거를 맡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웬만해서는 네 자기가 이제 그 거부를 안 하고 웬만하면은 남아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이제 이 직원 입장에서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나 같으면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아.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단 한 번 이제 솔직히 이제 직원이 돈도 적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만큼 이제 뭐 손님한테나 그런 그 안 좋은 좀 더 불친절하게 되고 뭐 업무도 뭔가 디테일한 게 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그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도 아직까지는 별 네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건 제 아. 생각이에요. 네. 그 친구 얘기도 들어봐야 그쵸. 되겠지만 맞아요. 네. 네네. 일단 그 직원이 굉장히 네. 만족할 만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 급여를 지급해 주는 입장에서 좀 그렇게 해 주고 계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웅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네. 다음 분 대웅님이 한번 지목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혜님? 네, 은혜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은혜님은 네. 이제 퇴사도 한번 해 보셨고 네. 이제 여러 조직에 몸담아 보셨는데 그럼 은혜님 입장에서는 이런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어떻게 좀 가능할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저는 그전 회사에서는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했고 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뭔가 그쪽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쪼금 더 배워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퇴근 후에 배우러 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잘 어떻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근데 또 언젠가는 이 경험들이 또 언젠가는 저한테 좋게 돌아올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생활이 그냥 '아 돈을 버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오히려 저의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됐던 것 같아서 네 회사에서 굳이 자아 실현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바깥 활동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회사에서 엄청 몰두를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일을 제 시간 안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끝내야지만이 이후에 저의 이제 어 삶이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회사 일을 또 밖으로 또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편이거든요. 예 나오면 이제 잊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회사 안에서는 좀 많이 몰두를 해서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쪼끔 지치더라고요. 지쳐서 퇴근 후에 뭔가 이렇게 쪼끔 더 활기를 돋구어야 되는데 그게 쪼끔 어려울 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쪼끔 고리에 고리를 무는 그런 것 같긴 하는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리 조직 속에서 회사 속에서 저는 제 개인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크게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 회사는 회사고 나의 자아 실현은 회사 밖이다. 약간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이게 참 네네네. 되게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을 왜 버는 걸까? 결국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소비하고 싶은 게 있고,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또 밖에 나가서 소비 활동을 할 텐데, 그럼 그 소비 활동은 뭐 때문에 하는 거지? 결국은 또 자기 성장시켜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건 대표 마인드긴 한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 자기 발전적인 일을 하게 되면 직원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완전히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네, 그러면서 좀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도 한번 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은혜님이 이제 민수방님 그리고 전부혜님 둘 중에 한 분이요. 네, 네, 부엠님. 네, 그럼 부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은미님이랑 은혜님이랑 의견이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커리어도 있고 그냥 또 개인의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간 취미 생활도 음, 있고 두 가지 다 음, 네, 하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네. 한마디씩 들어보고 또 이따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그럼 직원과 조직이 모두 상생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회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그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음 이제 민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확실히 직장인분들하고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이 자아 실현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정확한 뜻을 좀 제가 막 공부해보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 본 바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무엇을 이 세계에 좀 남기고 싶은지 이런 걸로 좀 취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거창하게 말은 했지만 이 조직 속에서라고 말한다면 이제 회사라든지 내가 일하는 곳을 이제 의미하겠죠. 저 같은 경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자아 실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조직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조직이라는 곳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도구나 수단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섭섭하게 느끼실지 아, 모르겠지만 섭섭하네요. 어쨌든 그랬는데 어, 제가 딱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업직을 도전을 하면서 정말 좋고 정말 실력 있는 영업사원이 되고 싶어서 입사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책도 읽어보고 아, 그리고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정말 내가 실적을 잘할 수 있을까? 막 정말 여러 가지 논문도 찾아보고 막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작은 노력들이 어, 일, 저 동기 라인들에서도 좀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은 나더라고요.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직원을 이렇게 두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조금 노력하는 것들이 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효과를 많이 봤는데 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던 굉장히 막 익살 맞고 막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특징이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남들이 원하는 것에 자꾸 눈을 맞추려고 하니까 제가 제 일이 좀 안 되는 느낌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좀 아니구나.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좀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껴서 저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잘하는 방향으로 좀 맞춰가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조직 속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조직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을까.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장면이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갑니다라고 이제 사직서를 쓰고 나면은 많은 직원들이 정말 축하해. 그리고 더 너의 꿈을 펼치길 바래. 라고 축하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는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왜 기존의 조직을 배신하고 가지?
뭐 더 좋은 대우 받고 가는 거 맞아? 연봉은 더 좋게 받는 거 맞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이 조직에 맞는지 아직도 저 자신을 좀 시험해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자아가 무엇인지 이렇게 뭐 조직 생활에서 이것저것 부딪혀 보기도 하고 내가 안 해봤던 일도 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진짜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직을 한다든지 내한테 정말 맞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조직 속에서 이 개인의 자아 실현 자체는 물론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조금은 좀 너무 무리한 생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대표 입장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다 보니까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민수님 아까 말씀하신 저는 되게 놀랐어요. 우리 모두나 누구나 첫 회사 취업을 할 때 그 회사 가서 일 되게 잘하기 위해서 기대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텐데 아까 민수님이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영업직인데 잘하는 영업을 되게 잘하기 위해 논문도 찾아보고 공부도 했다. 그게 와 진짜 누구나 신입사원은 그런 모습의 시절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좀 이런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가면서 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는 자아 실현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 즉 그 도구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수님도 이제 그 향후는 어떤 좀 회사나 어떤 창업이나 좀 이런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따가 짧게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한마디씩 들어봤는데 이제 저희 상담사님께서 저희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들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 진짜 말씀 다 잘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만 모셨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도 그 의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개인의 삶은 조직 내에서 이제 삶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이 조직 내에서는 자아 실현되기에는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회사 안에서의 성장은 이제 한계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되게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제 회사를 선택할 때 나에게 맞는 일, 뭐 내가 적합한 진로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에 따른 고통을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내가 그 고통도 선택 영역이라는 거를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제 상담 내담자들을 만나면서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은 계속 공부를 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책을 읽고 심지어 오늘도 보고 왔어요.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근데 그러니까 입이 좀 잘 나오진 않아요 말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내가 노력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저도 이렇게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 말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또한 어떠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진로를 선택했을 때 있어서는 그에 따른 고통을 충분히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네. 그리고 네.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상담사님을 찾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좀 와닿았는데, 결국 개인의 삶은 조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자아 실현을 하기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게 정말 좀 와닿네요. 네, 그 상담사님은 그 직장인으로서는 어떠세요? 직장인으로서요? 네. 저는 사실
저의 삶의 목표와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좀 부합하기 때문에 전 이 회사에서 지금 한 8년 정도 연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와 사실은 직장인으로서는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 하나만 바라봐요. 네. 계속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이 찾아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공부를 하기 싫지만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내담자가 나와의 상담을 조금 더 즐거워할 거야, 조금 더 만족스러워할 거야.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북돋아주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인 부분 하나만 보고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면서 자아 실현도 해 나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저도 네.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전에 뭐 지난주 의제도 제가 들어봤었지만 소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에게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를 스스로 그걸 깨닫고 그거에 대한 뭐 감정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회사 측에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어줘야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소통이 정말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팀원들이랑 가끔 이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데, 제가 대표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은근히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회사원들은 내가 회사에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야기해봤자 안 들어지겠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대표 입장에선 은근히 의외로 그렇게 자기 주장 펼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루어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아, 근데 네. 특히나 소통을 할 때는 사실 나는 이거 원해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합의점을 찾아서 이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거지. 내 얘기 안 들어줬네. 아, 열받아. 때려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대표의 입장, 나의 입장, 이것들을 좀 의견을 조율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방적인 나의 주장을 펼치기보단 서로의 이 주장을 잘 듣고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그런 회사와 소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합의점을 좀 찾기 위해서 좀 약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 같은 거. 사실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좀 욕구라고 해요. 그거 원하는 것, 욕구.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굉장히 좀 불쾌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불쾌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감정과 욕구는 한 세트로 함께 오거든요.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조금 불쾌한 감정들, 덜 유쾌한 감정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알아야지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고집불통인 회사다라고 하면은 그 문을 좀 두드리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저는 그거는 그 회사가 그 사람을 놓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각들에게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긴 해요. 내 감정이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그래서 그 욕구를 충분하게 찾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우선은 나의 욕구, 즉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원인이라던가 그 명확한 그 파악이 중요하겠네요. 네, 음,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메시지로 줘야 돼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방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첨언을 해보고 싶다. 또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까 은미님이 되게 뭐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상담사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럼 내가 윗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의견을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좀 답답하게 되면서 이제 좀 힘듦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 분만 더 이야기 들어보고 그 상담사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보죠. 다른 분은 좀 어떤 그 상담사님 말씀 들어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다들 되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건 많을 텐데, 네. 그러면은 부회님 한번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상담사님 말씀 들었을 때 그 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다른 고통이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내해야 된다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잘 못 해본 것 같아서 항상 모든 일을 선택할 때는 그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말을 저에게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 아까 상담사님이랑 말씀한 거랑 비슷한데 그 삶의 가치랑 조직 내 목표가 조금은 더 일치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회사다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조금 직원과 이 조직이 좀 상생하기 위해 또 직원은 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또 회사는 직원에게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대표와 직장이 각각 바라는 그런 환경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부회님이 음소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은 이제 대표님으로 계신 선미님께 한번 요청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모두가 상생하기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생해서 잘 이렇게 융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대표가 바라는 환경, 또 직장인이 바라는 환경은 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그 간극을 좁히는 거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도 있어보고, 지금 대표로도 있지만, 입장 차이라는 게, 너무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있어 본다고 두 개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환경에 따라서 또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하지만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아까도 뭐 상담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하는 것, 그리고 소통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작은 회사일수록 이제 소통이 조금 쉽긴 하지만 그만큼 또 더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감내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작은 회사고, 대기업들은 오히려 뭐 노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또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결국은 소통이 문제인데, 소통이라는 것도 사실 너무 이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저도 좀 사실 이건 역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맞아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다른 직장인분들의 네. 의견이 되게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답이 없어서. 네. 맞아요. 참 어렵죠. 네, 네. 선미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참 저희가 지금
이미 9시 5분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넘겼지만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한 분 한 분 이야기 좀 마저 듣고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고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나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그럼 선미님이 그 다음 분 이제 은미님, 부혜님, 대웅님, 은미님, 부혜님 말고 다른 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은혜님. 네. 네. 그리고 은미님은 이따가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바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렵네요. 어려운데,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뭐 이것이 답은 아니겠지만, 뭐 위에 관리자든, 뭐 밑에 이제 일하는 이제, 직장인이든,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를 너무 익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한 곳에 머무르다 보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약간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죠. 그쵸?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익숙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의 그런 소통이 쪼끔 불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있었던 것들이 더 편하니까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그러한 위에 사람들을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 소통이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소통할게라고 귀를 여는 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귀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대표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직장인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네. 관리자분도 그렇고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 쪼끔 익숙함도 좋지만은 그 익숙함에 너무 물들지 않도록, 네, 어떠한 그런 환경이 됐건 개인적인 노력이 됐건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이제 네네네. 익숙해지면은 익숙함으로 인해서 이런 소통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그런 환경이 아니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구체적으로는 뭐 좀 더 뺑뺑이 돌려야죠. 구체적으로 빼빼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느 한쪽이 더 노력해야 된다, 뭐 더 열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가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사실 쉬웠으면은 다 해결이 됐겠죠. 물론 네. 그럼 은혜님이 다음 분 한번 지목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은미님 뺐는데 은미님 포함해서 은미님, 민수님, 대웅님. 네네네. 네. 그러면 네, 은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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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통을 생각했을 때 이제 과거에는 되게 수직적인 구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제 대표와 직원의 관계는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표나 관리자가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원도 그 시간을 들여서 지금 자기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좀 마인드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제 서로 이제 윈윈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관심이나 요런 거는 이제 대표자나 요 관리자들은 이제 비즈니스 목적 의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감이나 뭐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하게 해도 이제 소홀하게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같고 이제 이런 게 조금 서로 이제 해결이 되면 조금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아, 맞아요. 갑자기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 어떤 회사의 대표님이 이제 출장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 알바를 했는데 그분이랑 택시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수용아, 나중에 이 이공계 쪽은 그 회사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니 축구 선수들처럼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니까 지금은 평생 직장이지만 그때 되면 정말 능력제가 돼서 그 능력이 좋으면은 능력이 안 좋으면 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면서 그 능력제로 이렇게 축구 선수들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은미님 말씀하신 좀 대표와 직원과의 관계는 정말 소속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파트너의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되게 그 부분이 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은미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은미님이 다른 분 좀 지목을 부탁드릴게요. 네, 민수님. 네, 그럼 민수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항상 좋게만 끝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맞아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일단은 거부감이 좀 생기고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좀 불안감도 좀 생길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혹시나 내 의견이 틀렸을 때 내가 좀 나쁘게 받아들여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의견이 틀려가지고 내가 무능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통 자체가 좋게 끝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를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 얘기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충돌을 해가지고 어느 한 의견이 받아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상하게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좀 여유로운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회사하고 직원 간의 관계는 너무 편안한 관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태 자체가 가장 저는 이상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 같은 회사는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은 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의심하고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상사를 거론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말은 잘해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로서는 다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좋게 좋게만 얘기를 하고 굉장히 그 좋은 미래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상사 선배님들이 훨씬 더 저는 좋게 받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판단은 내가 하는 거고 나의 행동과 나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은혜님 말씀하신 거를 굉장히 많이 저는 공감이 있는데 어떤 그 직원과 직장 생활의 관계 자체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거리를 좀 둘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견제하는 나도 좀 이렇게 그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성실한 직원이 될 테니까 회사도 나에게 하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좀 감시하면서 서로가 좀 지킬 것은 지키면서 가자. 이 정도 관계와 거리 그리고 긴장감이 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조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입장에서 섭섭하네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민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맥락이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선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누구나 깔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뭐 직원과의 직원, 또 직원과 뭐 대표와의 관계도 너무 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긴장 상태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은미님이 말씀해 주신 직원과 대표는 이런 소속이 아니라 파트너 관계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랑도 좀 맥락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서 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굉장히 긴장의 연속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대웅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뭐 다들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1년밖에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 직장 생활 경력이 좀 짧은데,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일하는 능력이나 성과에 비해서, 제가 딱히 그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돼서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직원한테 아까 이제 야근을 하게 되거나 오바 근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사내 규정에 맞게 다 페이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제가 겪었던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일하는 만큼 이제 제가 대접을 받으면 참 좋겠다 요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회사가 참 경영이 잘 되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회사가 물론 이제 뭐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한테 뭐 막상 이해를 바라면은 그 직원들이 글쎄요 다 크게 공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원이었을 때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뭐 성과제가 참 잘 되면 제가 그만큼 일한 만큼 저한테 그만큼이 주어지는 거니까, 자기 계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도 직원한테 약간 성과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페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직원한테 뭐 "공부해라." 뭐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직원이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은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하고 부족한 거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생각하는 뭐 제 작은 생각 중에 하나는 성과제 체계가 좀 잘 되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좀 좋은 이상적인 어떤 회사지 않나, 약간 뭐 요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네. 네. 그 대웅님도 예전에 그 직장 생활 하실 때 불만이라고 할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능력에 맞게 또는 내가 한 만큼 성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약하니까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 입장이 돼서 내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직원들에게 좀 그만큼 이제 베풀려고 하는 좀 그런 이제 노력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 지금 그렇게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어떻게 조직과 직원 또 대표가 서로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 이상향도 있고 또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런 고통을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상담사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엄청 또 명쾌한 해답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하며 네, 상담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제 쭉 들어봤는데 결국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뭐 서로가 다르다, 뭐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역할이 너무나 달라요. 대표는 한 회사에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기업 내에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대표가 공공의 적일 때 가장 건강하다라고 좀 느끼는 편이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 내에서 공공의 적이 생겨버리면 결국에는 그 구성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직원들과 대표와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하게 다르고 역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차라리 총대를 매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일이 엄청 많아서 힘든 것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결국 내가 이 힘든데 왜 못 알아줘라고 둘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 나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받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안 알아줘? 서로의 입장을 공감받고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통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대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의 그 응하는 성과로 이렇게 기업은 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서로의 이런 좀 상호 간의 방식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소통 이외에 사실 결국에는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그 영역이 좀 크기는 해요. 뭐 나의 자아 실현이나 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뭐 돈, 뭐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이자 뭐 줌으로는 마지막으로 만나 뵐 것 같은데 저는 좀 사실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긴장한 게 되게 무색하리만큼 여러분들이 되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너무 쏙쏙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만남을 좀 이어나간다고 치면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고, 그 다음에 결국에 내가 번아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는 성장을 할 때 단계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장은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장은 보통 이렇게 나선형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단 형식이 아니라 나선 형식으로 돌다 보니까 나는 계속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돌고는 있지만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오늘의 만남들, 뭐 지난번의 만남들, 결국에 이 실패 박람회를 참여한 것들, 이것들이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좀 더 자아 실현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여러분들 모임도 잘 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담님 마지막 말씀 되게 멋있다. 네. 그럼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참여해주신 상담사님과 지난번 모임부터 정말 성실하게 참여해주시고 진짜 뜨거운 눈빛으로 모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치면서 저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맞다. 맞아요. 민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이거 해야 돼요. 이게 그 실패박람회 공식 그거라고 합니다. 이게 날개. 네,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끌게요.